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상 속에 너 눈 감으면 코를 싹둑 베어가네 아무 생각 없이 빗대가는 너만 손해 속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네 알고 알아야지 RPQ의 알 권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 알고 알아야지 RPQ의 알 권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또 염원 선장님이 또 많은 또 임상 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동성애 문제에 빠진 이런 청소년들을 고민에 빠진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할 때가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 상담을 하느냐. 인터넷에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이런 걸 검색을 해요. 네이버나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반시티. 뭐라고요? 이반시티. 이반시티.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이라고 그래요. 일반인. 아, 일반, 이반. 네, 그런데 게이들은 스스로 이반이라고 그래요. 아, 그 뜻이구나. 이반시티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포털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실명, 주민번호 이런 거를 다 넣어서 가입을 하는데 20살 이하는 가입이 안 돼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이버는 20살 이하라고 가입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성적인 게 너무 강해요. 이 성을 빼놓고는 성이라는 의미는 섹스를 빼놓고는 이 동성애 문화를 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적인 게 강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20살 이하는 가입을 안 시켜줘. 그 정도로 이게 성적으로 아주 그냥 거의 뭐 급판입니다. 급판. 그래서 20살 이상만 가입하는데 이반시티에 가입된 남성 동성애자는 20살 이상인 동성애자고 실명 주민번호를 다 넣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 가입자라는 게 들통나면 남성 동성애자라는 게 들통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꺼려지잖아요. 그럼 현재 가입자 수가 몇 명일까요? 뭐 한 10,000명 될까요? 2만 명? 글쎄요. 많아야 5만 명? 놀랍게 21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동성애로 고민할 때 동성애, 게이 이런 거 지금 그런 데로 들어가요. 그거 아니면 게이 사이트인 친구 사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네, 영화 감독 김조광수 씨가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김조광수 씨도 거기서 자기 동성 결혼하려는 남자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글을 올리면 답변을 누가 하겠어요? 동성애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세뇌를 시킵니다. 너 타고난 거야. 못 벗어나. 그렇지. 동성애자로 살아. 그러면요. 동성애 때문에 고민이 돼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뭔가 내가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들어갔다는 게 더 학습에 돼서 나와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남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런 이반 사이트 혹은 아까 동성애 사이트, 친구 사이? 네, 친구 사이나 이반시티 같은 데보다는 정말 저한테 차라리 연락해요. 저한테. 우리 병원 전화번호 031-594-8007 밑에 깔아주세요 이거. 네, 031-594-8007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름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조금 놀란 거는 개인 정보를 클럽인가요 여기? 아니면 뭐 블로그? 저 네이버 같은 거에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이런 걸 다 쓴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 자체로서 막 그게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협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되는 것 자체가 나는 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그걸 노린 거지. 그거를. 그리고 심지어 잭디나 딕소라는 어플이 있어요. 잭디나 딕소는
우리로 치면 페이스북,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건데 이 두 개가 양강이거든요. 양강. 여기에 가입을 하면요. 딱 누르면 위치 추적이 돼요. 개의 위치 추적. 자기 위치 추적이 되게끔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얼굴만 보면 모르니까 그죠.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키면 얼마 1km 떨어져 있는지 500m 떨어져 있는지 4km 떨어져 있는지 걔 얼굴이랑 벗은 몸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걔를 찍어 클릭을 딱 해. 그럼 걔하고 메신저가 연결이 돼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되는데 놀랍게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양재역 가깝잖아요. 여기서 양재역에서 켜보니까 반경 4km 안에 잭디 하나의 어플에 현재 온라인인 상태인 게이가 200명. 현재 온라인에 네. 생방송에 예. 그 한 개 어플에 현재 온라인 해놓은 애가 나를 제발 찍어주세요 하는 애들이 4km. 이태원 눌러보니까 반경 4km에 400명. 2배. 강릉도 네. 엄청 많구나. 근데 이태원에 많이 놀러 가니까요 저녁에. 그래서 그 딱 4km 해가지고 찍으면요 400명이 뜬다니까요. 그럼 그 중에 딱 봐가지고 동성애자들은 식성이라는 거 알아요? 식성? 잘 들었어요. 식성이 뭐냐면은 우리 이성애자로 말하면 이상형이랑 비슷한 건데 상당히 틀립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그래요. 1000명. 1000명 28%가 예. 3분의 1이 그게 1년 아닌가요? 1년에 1000명 아닌가요? 평생 1000명이에요? 그동안 맺었던 1000명? 1000명. 1000명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식성을 이해해야지만 그게 이해가 돼요. 1000명. 식성은 뭐냐면은 얼굴은 안 봐요. 식성은 키와 체형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통통하냐, 말랐냐, 근육질이냐. 뭐 털이 있냐 없냐 그것도 있는 네.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리고 털이 좀 많은 사람. 요것도 하나의 체형이고 또 하나는요 놀랍게 식성 중에 꼰대형도 있어요. 꼰대형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 이상하잖아요. 왜 배 나온 아저씨가 식성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 아저씨한테 당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식성이 아저씨가 돼요. 신기하네. 그리고 키가 크다, 작다, 중키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성이 딱 눈에 띄면 머릿속에 그 사람이랑 성관계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식성 봤다 바로 성관계예요. 바로 성관계. 바로 그거는 성관계. 약간 이상형이라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이성애하고 동성애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거의 뭐 짐승 근데 이걸 근데 식성이라고 표현한 거 자체가 좀 저는 웃긴 것 같아요. 식성 그리고 이거는 동성애자는 다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줄여서 식이라고 그래요. 식. 먹는 거식? 네, 식성에서 성자 빼고 식. 그래서 이게 저기 종로에 가면 이 사람들끼리 그룹 모임도 해요. 야, 뭐 어느 호프집에 번개하자 뭐 하면 10명 20명 쫙 모여요. 순간 쫙 옵니다. 오면은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할 때 I'm 그라운드? 자기 소개에 뭘 소개하냐면 자기 식성을 발표해요. 식성. 왜냐면은 내 식성을 발표해야지만 식성이 아닌 애들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바텀인지 탑인지를 발표를 해요. 이건 들은 것 같아요. 바텀은 여자 역할하는 남자, 탑은 남자 역할하는 남자. 바텀 바름 탑 네, 바름. 네, 네. 바텀 바름. 탑. 근데 밑에서 여자 역할하는 애, 탑 올라타는 애 이런 건데 먼저 이런 거. 저는 뭐 경기도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나이는 29, 저는 바텀이고 식성은 꼰대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성애자가 곤란한 얘기가. 20명 이렇게 소개팅하면서 가가지고. 소개팅 가가지고 저는 글래머를 좋아하고 막 이러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딴 세상이다. 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0명 쫙 앉아 있는데 걔를 보면서 서로 계산기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 쟤가 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꼰대형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쟤 바텀인데 나도 다 바텀인데 그러면 안 돼요 둘은. 둘 다 바텀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 순간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20명 걸 다 해온다고 생각해봐 순간. 나랑 맞는 애를 찍어낸다고 생각해봐 20명 중에. 거의 이거는요
주식 시장 뛰어든 거랑 비슷합니다. 이 계산하는 게. 눈 바짝 뜨고 네, 바짝 뜨고 이게 순간 딱 순간적인 결정으로 순간적 결정 딱 해가지고 매도 그치 몇 번 짝짝짝 해가지고 쟤랑 되겠다 싶으면 그냥 들이대야 돼 일단. 들이대가지고 얼른 매치를 눈치 해가지고. 게임이네요 거의. 그럼요. 그래가지고 딱 맞으면 모텔에 바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냥 이성간의 그냥 내가 약간 동성을 사랑에 빠진다라는 개념이라는 느낌이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르네요. 이성애랑 동성애랑은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뉴스, 신문, 미디어도 다 이성애랑 비슷한 것처럼 동성애를 묘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전혀 틀린 있었거든요, 거. 항상.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하고 동성애는 틀리잖아요, 사실. 틀리죠. 우정도 서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 쉽게 생각할 수 차원인데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뭐 이건 아니거든, 우정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자기들 우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면 다 그 안에 성관계가 다 있는. 그게 이제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반시티 들어가면요 아주 극도의 외설적인 성적 표현 그거 안 하면은 거기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물어보면요 이거는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별로 막 보고 싶지 않아 죄송한데. 별 얘기 다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끼지를 못해. 이게 뭐 변태들의 그 모임이라고 뭐 봐야 될 지경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적 지향이란 말 있잖아요. 네. 성적 지향은 존중받아야 되고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유명한 얘기 요새 막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잘하셔야 돼. 부산에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동성애자죠 성소수자가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요 부산 시내에 다 붙여놨어요. 전봇대 뭐 벽 성적 지향 맞는 사람 찾으려고. 왜냐면요 요것만 찾으려니까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온라인 오프라인이잖아요 뭐든지. 온라인으로 참으면서 온라인에 약간 부족한 점을 오프라인으로 찾는데 전단지 붙인다니까 자기랑 섹스할 사람 찾는다고 광고 부산시에 쫙 붙였는데 열정이다. 그렇지 난 그거 할 시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자아 발전을 힘쓰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SM 섭 구함 그리고 바텀 섭 구함 이렇게 써놨어요. SM 섭이 뭔지 아세요? 선물. 바텀 섭이 뭔지 아세요? 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여자일까요? SM은 세디스트 막 좁히는 거. 변태. 예. 네. 그냥 성관계로는 만족을 못 느끼고 패야지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을 누구 때리면서 네, SM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은어 SM. SMYG 여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회사 이름이랑 똑같잖아 SM. 그러니까 SM은 회사 이름 바꿔야 돼. 그러게. 이수만 씨가 이름을 개명하셔야 돼. 이름 개명하셔야 돼. 혹시 그리고 또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저기 저 에이즈 환자 연합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준말로 KNP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KNP예요 준말로. 맞아. 그래가지고 경찰이 NP 그치. 경찰이 그러는 거야. 경찰이 우리도 KNP인데 이거 참. 야 이거 나도 KNP 회원이냐 막 하면서 이거 막 바꿔야 된다고 KNP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하는 그런 좀 우스운 얘기도 있었는데 SM 섭 구함은 SM은 좁혔는데 섭이 뭐냐면요 서브미션의 준말이에요. 섭은 노예. 그리고 돔은 도미넌트 주인. SM 섭을 구한다는 거는 나한테 성관계 때 줘 맞으래. 노예 역할을 해. 내가 찾는다. 어차피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겠구나. 전단지가 있어도. 그치. 그래. 우리가 바텀 섭은 은어지 은어. 바텀 섭은 여자 역할 할 남자애 학문을 대주례를 찾는데 같은 섭. 섭이니까 노예 역할. 노예 역할. 그러니까 얘의 성적 취향은 SM 섭 바텀 섭인 거예요. 뭐냐면 얘는 성관계 할 때 동성애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패야 돼. 채찍, 몽둥이 이런 걸로. 그거 찾는다고 부산시에 쫙 붙였다니까요. 틱톡 아이디 틱톡 아이디 8X로 어쩌고. 뭐예요? 파렉스. 내가 그거 다 말해주면 안 되지. 그 전화가 져가지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번호. 틱톡 아이디 올려가지고 자기 아이디 틱톡이 아까 말씀하신 그 어플 사이트. 틱톡으로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럼 연락하면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 전단지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알바 사절.
돈 받으려고 알바 뛰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료로 하자 이거지. 무료로 자원에서 나한테 주워 맞으면서 학문 대줄 애를 찾는데 알바 사절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 대환영 아니야? 네, 대환영. 그리고 도구 있음. 아 짜증나. 도구 있음. 그런데 알바 사절. 자,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붙여놓으면요 연락이 간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쇼킹하다. 이게 참 이 청소년들이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많이 그 호기심에 이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기 포르노 이상한 거 봐서 네. 제 실제 얘가 있어요. 실제 상담 올라온 얘가 있는데 얘가 어릴 때 여자가 군복을 입었는데 남자를 묶어놓고 패면서 성관계한 거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래서 비슷한 걸 자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로. 남잔데 얘는 어떻게 고민이 생겼냐. 성관계를 하는데 여자한테 맞아야지만 좋은 거예요. 막 묶여가지고 맞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의 음란물 이거요. 정말 이거 잘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포르노 산업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게 큰 거네. 그죠? 그치. 예, 야한 여러 가지 음란물, 파생되니까. 타락한 그런 어떤 성문화가 결국에는 동성애 이런 것도 이제 조장하고 뭐 그렇게 타락했는데 뭐 동성애 뭐 어떠냐 이제 뭐 항원성교 뭐 어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물결이. 그래서 네, 참 그 동성애 고민 있는 청소년들은 창피하지 말고 그런 여기 사이트 밑에 들어가면요. 번호로. 밑에 네, 번호로 문자 연락하시고 네.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점점 거기 빠져 들어가다면은 내가 틱톡 아이디 아까 말씀드린 거기 연락해가지고 주워 맞으면서 학문을 대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고민 있을 때 얼른 신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어른을 찾아서 또 동성애 문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연락해서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해결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염원섭 원장님처럼 네. 신뢰할 수 있는 이 밑에 번호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띄워주고. 다 보이시죠? 예. 중요한 거 다시 6만 번 이상 네. 네. 실제 실제 환자를 공식적인 것만. 6만 번 돌파.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 유일무이하시네요. 유일무이. 10만약에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몇 년 안에 10만 찍으실 것 같아요. 돌파 몇 년 안에 10만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에이즈 환자 중에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실체를 안 알리고 이 에이즈의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런 학문 선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다 어른들이 쉬쉬하고 있고 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쉬쉬하고 있으니까 이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런 돈 얼마 알바 뛰면서 이런 그런 파트 알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이즈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거 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안 되는 거 안 되는 쓰다가 그 동성애 자체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그건 있는.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것도 역시 그럼 저기 저런 거죠.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는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예요. 이거는 정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나라 에이즈 전파 감염의 근원지 혹은 진원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건 말장난인 거죠. 동성애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원인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 내가 동성애인데 가만히 있어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막 올라오나? 이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성관계 하다가 없는 그것 거지. 때문에 단기 때문에. 네, 성관계 하다가 없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 안에서 막 창조되나?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성 간에 남성끼리 그런 병적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네, HIV가 그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그냥 자연적인 논리네요. 그건 상식적이고 그게 이제 그만큼 남성 동성애 사이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정확하거든요. 미국은 얼마 전에 미국의 흑인 남성 동성애자의 약 50%가 에이즈 환자라는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반이네. 어마어마한 거죠. 약 절반. 거지.
50%에서 몇 프로 좀 빠져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흑인 일반 여성도 에이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 남자들이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덮치니까. 그리고 청소년 미국 청소년도 94.5%인가요? 네. 그 에이즈 환자가 가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남성 동성애자고. 참 14세부터 23세 94.5%요? 23세까지 94.5%가 네. 그래요. 94. 다네. 예, 거의 뭐 다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청소년 에이즈 예, 청소년 그러니까 남 동성애 청소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동성애자 애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여수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수 지금도 있잖아요. 예, 집창촌이 창녀촌이라는 예.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데지만 있잖아요. 거기 근무했던 여성 하나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숨긴 거죠, 에이즈임을. 그리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에이즈 환자임이 들통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수의 남성 중에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그 여자를 무슨 말인지 알죠? 했던 남자를 5,000명 이상을 다 잡아다 조사를 했어 보건소에서. 그런데 몇 명이 에이즈 걸렸을 것 같아요? 놀랍게 한 명도 에이즈 안 걸렸어요. 즉 남자 여자 관계로는 에이즈 잘 안 걸리는데 가능성이 확실히 그런 적다. 얘기예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거 완전한 표본이네 이거는. 예, 그래서. 30대 초반 남성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잤어요. 왜? 회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 택시 타고 가자니 돈 아깝고 에이 그냥 씻고 자고 아침에 가뿐하게 내가 출근한다. 10,000원이면 되니까 사우나 수면실에 자다가 남자가 다른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했네? 한 번 딱 한 거죠. 남자랑 성관계를 당한 거죠. 그런데 에이즈 걸렸네? 그 사람 에이즈 걸렸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의 한 성관계로. 번인데. 이만큼 남성 간의 성관계가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뭐 증거이자 뭐 그냥 팩트네요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동성애 문제로 고민 있는 청년들, 이 청소년들 정말 이 뭣도 모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이 에이즈와의 상관성 이 그런 것들에 전 무지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호기심에서 하다 보니까 에이즈에 덜컥 걸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이 아닌데 참 이게. 정말 이게 그들의 고민거리도 되지만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부모들 학부모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정말 자식을 둔 그 어른들의 고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서서 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죠. 예, 국민들이 알아야죠. 국민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알려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 예, 이상으로 우리가 또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또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상 속에 너 눈 감으면 코를 싹둑 베어가네 아무 생각 없이 빗대가는 너만 손해 속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네 알고 날아야지 RPQ의 알 권리 진실을 알아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 알고 날아야지 RPQ의 알 권리 진실을 알아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